네, 반갑습니다. 런TV 증권방송, 교육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일목균형표 추세상승 포착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동반성장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나이스 DNB 130580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가지고 일목균형표에 어떻게 세력을 포착하고 추세 상승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매물대 기법과도 적용이 됩니다. 일단은 그 차트 설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짧은 기간, 중간 기간, 긴 기간 해서 숏, 미드, 롱 해서 10, 29, 58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물대 차트는 매물대 차트는 20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130일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보조지표가 하나 있는데 RSI 보조지표입니다. 예, 기간은 74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지금 교육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차트를 설정해 놓으시고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DNB 최근에 그 호재 재료가 발생을 해서 점 상한가를 금일까지 총 3번 발생시킨 모습입니다. 45% 단기간에 45% 이상의 수익이 난 모습입니다. 이 차트를 가지고 일목균형표에서 어떻게 추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추세가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몇 종목 더 보면서 동일한 패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가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일목균형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 기간 동안에 전환선 10일이다 하면 오늘과 10일 전에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입니다. 예, 그 중간값, 기간별의 중간값,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을 더해서 이렇게 구름대칭으로다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구름층일 때는 하락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파란색, 그러니까 음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음운 밑에 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붉은색 계통의 구름층 양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운 위에 주가가 있을 때 추세 상승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좀 보겠습니다. 나이스 DNB 11월 2011년도 12월 20일 상장 이후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1차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1차 급등을 보여주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 단기 오르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 요때까지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구름층이 형성된 이후의 시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름층 밑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운의 구름층을 뚫지 못하는 모습, 저항을 막고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7월 12일, 7월 13일, 7월 13일에 일봉 캔들이 일목균형표의 음운을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7월 16일 날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음운일 때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추가적인 하락을 의미한다. 자, 이 기간이 되겠죠. 네, 이 기간 음운 파란색 구름층 아래에 주가가 형성되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름 단중기 횡보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 이후에 음운을 뚫고 주가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여기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 음운의 구름층을 뚫고 매물대를 뚫고 위로 다 돌파를 했다. 그거는 세력들이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다 있습니다. 모든 종목에 세력이 다 있습니다. 한 번 더 주입하시고 세력들이 주가의 방향성을 상승으로다가 전환하고자 하는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자, 1차적으로 구름을 뚫고 상승을 했습니다. 한 이후에 개인들 물량 요 구간이 되겠죠. 제가 이제 그 매물대 차트와 혼합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자, 2577원 2690원까지 개인들 물량이 고점에 개인들 물량이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요 물량을 털기 위해서 1차 상승 이후에 한 번에 더 눌림목을 줬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더 눌림목을 줬죠. 자, 여기서 한 번에 눌림목을 준 이후에 다시 저점에 개인들의 물량이 쌓였습니다. 여기 저점 부근은 개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 아니면 주포 세력일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의 매물대는 철저하게 개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일봉 차트로 10일 이상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동안 매수 물량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것은 주포 세력 또는 외국인 투신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의 매물대는 개인보다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외인, 기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1차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기 위한 하락 후 한 번의 횡보를 주고 2차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종목에 의해서 그 일목균형표를 적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12년도 상반기에 그 세력주, 테마주로다가 몇백 프로의 수익을 났던 동성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동성화학입니다. 동성화학을 좀 뒤로 당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도 11월 18일 1차적인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1차적인 급등이 일어났고 이후에 한번 눌러주는 구간을 갔고요. 네, 주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2011년도 11월에 강한 급등을 보여주고 한번 눌러주고 다시 2차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요. 2011년도 첫 번째 급등이 일어났던 2011년도 11월 달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2011년도 5월 달부터 5월 달에 음운을 일본 캔들이 뚫고 내려와서 주가가 뚫고 내려와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7월 달부터 음운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구름층이 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음운이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는 부분, 예, 그 부분까지는 상승을 하지만 저항을 맞고 구름층 저항을 맞고 다시 재차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매물대 소화도 안 되고 세력들이 끌어올릴 생각이 없다고 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 10월 17일 날 구름층을 뚫게 됩니다. 네. 차트를 좀 지우고 뚫게 됩니다. 3,296원 요 부분을 뚫게 됩니다. 강한 양봉으로 다 뚫게 되죠. 이후에 차트를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3,029원, 예, 3,296원, 예, 요 부분을 지탱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 1차 급등, 예, 단기간에 3,200원에서 29,000원, 3만원 부분까지 거의 9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 상한가가 10방 이상, 10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구름층이라는 것은 세력들이 보기에는 개인들의 물량, 지금 이제 전환선 같은 경우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간의 저점과 고점, 그 사이에서 거래된 매물대를 돌파했다고 세력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은 예, 파란색 구름층을 돌파한 이후에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란색 음운일 때는 하락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하고 그 구름층을 돌파했다는 것은 세력들의 어떤 상승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최근에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9일 2012년도 1월 말경 예, 구름층을 이탈을 했습니다. 양운 구름층을 이탈하고 이후에 구름층을 추가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날 2012년도 6월 7일 날 그 종가상으로 살짝 돌파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트릭성 구름층 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때 이제 개인 물량들이 많이 털리겠죠. 요때 매물대가 또 많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고점에 개인들 매물대가 많습니다. 요거는 철저하게 트릭성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없이 하락을 보여줍니다. 하락을 보여주다가 구름층 하단, 예, 구름층 하단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을 지지해주면서 네, 1655원 부분 요 부분을 지탱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예, 2차 상승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상승이 발생할 때도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 강한 장대 양봉을 발생을 시키고 며칠 만에 단 3일 만에 양운의 구름층을 뚫어 버립니다. 그래서 양운의 지지 12,272원 부근을 지탱을 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2차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다가 추세가 살아있는지 세력들이 상승을 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성화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기업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기업 분석이 되고 시장의 모멘텀, 실적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됐을 때는 일목균형표가 적절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화학 같은 종목들을 그 찾기보다는 발굴하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이스 DNB 같은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현 구간에서 동성화학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이쯤 되겠죠. 예, 이쯤.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네, 영업일수로 13일 후 정도 되면 방향성이 정해진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기존의 과거요. 동성화학의 과거 패턴을 봤을 때 구름층에 근접하면서 구름층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2차 상승 이 부분이 조금 세력들이 먹을 게 별로 없었다고 하면 구름층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먹었다, 충분히 수익을 냈다 하면 구름층과 맞닿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네, 뭐 한두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다가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셀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하이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셀. 네, 하이셀도 정치 테마 그리고 대선 테마 관련해서 올랐던 부분들이 있죠.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음운 구름대를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한가 한번 들어갔었죠. 예, 상한가 한번 들어가고 1차 상승. 예, 기울기는 1차 상승. 기울기는 좀 전에 봤던 동성화학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운층을 돌파할 때 지지선은 구름층의 상단 또는 하단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셀 같은 경우는 상단 1266원 여기를 지지층으로 봐야 되겠죠. 해서 지지하는 모습 2012년도 1월 20일 1월 25일 예,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자, 1차 상승 이후에 구름층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락하다가 요 시점 금년 5월 31일 구름층이 음운으로 바뀝니다. 예, 추가적인 하락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죠. 파란색 구름층 음운 예, 음의 구름층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그 주가가 밑에 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음운이 발생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박스권, 예, 다소 박스권 횡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예. 음운이 나오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운이 발생된 시점부터 해서 박스권 횡보가 있었다. 기간으로 봤을 때는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한 달 정도의 그 횡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박스권 돌파 이후 음운을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날짜가 7월 9일 강하게 장대 양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지지선은 어디로 둬야 되느냐? 구름층의 상단 1,400원 부근으로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후에 1,4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지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하이셀이 동성화학처럼 진행이 된다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음운층을 맞고 지금 구름층을 이탈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보신 동성화학의 흐름대로라면 하이셀이 2차 급등이 나올 것이라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 부근에서 의문이 발생을 하고, 의문이 발생했는데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다거나 횡보 구간을 갖는다면 추가적인 2차 급등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나이스 DNB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고점, 고점 후에 1차 상승 후에 한번 눌러주는 요 구간, 요 구간에 개인들의 매물대가 상당히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6일이면 요 매물대입니다. 요 매물대는, 말씀을 드렸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매물대가 두껍게 생기는 것은 개인들의 물량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점에서 생기는 요 매물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기관, 외인, 투신, 주포 세력, 이렇게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주체, 세력들의 매물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개인들의 매물을 다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셀 같은 경우 동성화학처럼 진행이 될 것이라고 뭐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패턴으로 봐서는 동성화학처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하이셀 편입을 해 두시고 차분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일목균형표로다가 추세 상승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일목균형표와 오늘 시간에는 매물대를 접목을 시켜서 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와 호가창, 일목균형표 그 의문충 돌파 이후에 호가창을 통해서 매물대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1박 2일 코스의 단타 공략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